이것도 제가 의외로 많이 상담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속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성욕이 정말 많은 사람과 성욕이 거의 없는 사람 둘이 결혼하면 이것 가지고 정말 많은 갈등을 겪어요. 성욕이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의 성욕을 풀지 못해요. 집에서 자기의 배우자 정당하게 풀지 못하면 밖으로 새는 거죠. 결혼 전에 이거 좀 확인했으면 이혼 안 했을 텐데. 결혼 전후를 통틀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혼 전에도 그런 갈등이 많아서 파혼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러한 어떠한 갈등이 쌓여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안 싸우는 부부가 세상에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작든 크든 어쨌든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딱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양측 당사자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방식이 지속되어 이혼까지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싹 풀고 다시 원래 혼인관계로 돌아가느냐가 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계속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회피만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저런 식으로 넘어가고, 갈등이 생기려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풀려는 생각을 안 하고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계속 그런 갈등이 쌓이다 나중에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어서 이혼까지 오는 케이스가 있고, 다른 하나 어떠한 갈등이 일단락 됐어요. 근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일을 끄집어내서 계속 다시 이야기하는 그 뒤끝이 심한 사람 유형. 술 먹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집기를 집어던져서 부시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폭력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걸르는 게 맞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과거에 한 명이 누군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 기간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뭐 이런 일을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어떤 사람을 집착적으로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요. 인신공격,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 너희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네, 뭐 이렇게 해서 네가 뭐 이렇게 자라, 이런 인신공격적 패드립이나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우선 몸이 힘들면 예민해지면 자그마한 갈등에도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애를 낳게 되면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커지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애초부터 어떤 장애가 있거나 몸이 좀 불편한 거를 같이 으쌰으쌰 극복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한 명이 몸이 불편하거나 두 명 모두 몸이 불편하면 분명히 좀 더 케어가 들어가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신경을 쓰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명이 더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자녀들 케어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언제까지는 참지만 폭발하고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부부 일방의 사유로 임신이 힘든 난임인 사유가 있거나 이런 걸로도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병이나 뭐 당뇨, 고혈압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부가 만나서 협심해서 잘 고쳐나가고 치료하면 되는데, 한쪽이 너무 자기의 몸을 방치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떠한 질환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몸에 대한 불편함은 부부가 서로 좀 협심해서 으쌰으쌰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은 더 힘들어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우울증 뭐 이런 거겠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뭐 리플리즘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허언증 같은 게 있어요. 연애할 때 뭐 상대방이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허세를 부리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결혼해서도 이제 배우자한테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데 이런 허세를 부리는 허언증, 어떤 강박, 결벽증이나 아니면 뭐 이불, 수건, 휴지 하나하나 제때 뭐 채워지지 않거나 약간의 이제 각도가 달라지면 상대방을 뭐라 하고 이거 왜 이거 청소 안 했냐, 이런 결벽증, 강박증, 상대방을 상당히 압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가 있는 사람하고도 약간 살기 힘들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르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제가 의외로 많이 상담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속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뭐 속궁합이 맞고 안 맞고 이거를 결혼 이전부터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욕이 정말 많은 사람과 성욕이 거의 없는 사람 둘이 결혼하면 이것 가지고 정말 많은 갈등을 겪어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도 그렇고, 정말 이제 한 명이 성욕이 많고 한 명이 적으면 그 성욕이 적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성욕이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의 성욕을 풀지 못해요. 집에서 자기의 배우자 정당하게 풀지 못하면 밖으로 새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불타오르고 모두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것들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경제적 허세가 있는 사람을 걸러야 되는 게, 허세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다 써요. 버는 족족 써요. 특히 카푸어 있잖아요. 내가 뭐 월급 200을 받아도 나는 BMW, 벤츠 타야 된다, 포르쉐를 끌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카푸어들은 필히 걸러야 되고, 나중에 한 명이 다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다 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혼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갈등의 요인으로 돼서 많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돼요. 결혼 초창기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투자를
투자를 해왔고 어떻게 돈을 모아왔는지 자기의 이제 소득 대비 소비 성향이 어떤지를 꼭 유념하시고 나와 그런 소비 개념, 소득 개념이 꼭 맞는 사람이 결혼해야지 1억 벌어서 1억 2천 쓰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6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소비가 늘어나지만 그거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든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투자하고 아끼고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초창기에는 몰라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지 앞으로의 혼인 생활을 좀 더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중시하는지 안정을 중시하는지 이런 경제관념, 투자 개념을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다.